8월 27일 뉴스톡톡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27일 이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시작이 기준금리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는 연내 테이퍼링 찬성론이 우세했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언급하면서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추가 진전이 나왔지만 델타 변이가 더 확산했다면서 향후 경제 지표와 진행 중인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기본적으로 올해 중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종 결정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와 고용 회복세의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이퍼링이란 간단히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줄여나가면서 돈을 흡수하는 정책입니다. 돈의 흐름과 양을 조절해서 너무 풀린 달러를 흡수하는 것인데요. 연준이 월 1,200달러 상당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자산 매입 감축의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에 대해선 테이퍼링과 다르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2달 연속 30년 사이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의 고통이 지표에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무부는 7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6% 올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일치한 결과로 지난 199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6월 근원 PCE 가격 지수도 1991년 7월 이후 최대폭인 3.5% 오른 바 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6월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음식까지 포함해 산출한 PCE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4.2%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월의 4.0%보다 다소 커졌습니다. 이는 1차 걸프전이 시작된 1991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연준 지도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곧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건지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악명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년 전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복역했다가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의 자살은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교도국은 맨하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도소가 보안 문제와 시설 문제 등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혀 호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현재 233명이 수감 중인데 정상적인 수용 인원인 600명 이상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입니다. 현재 수감자들은 브루클린의 연방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만연돼 있고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등 위생 및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앱스타인은 2019년 8월 이곳 감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 사망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진보 진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앱스타인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앱스타인은 2002년부터 3년간 미성년자 20여 명을 상대로 한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돼 심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동물용 구충제가 한때 암을 고치는 치료제로 갑작스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처방되는 사례가 늘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의사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구충제인 아이버맥틴 처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건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CDC는 또 아이버맥틴 복용 후 심각한 중증에 걸렸다는 신고도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버맥틴은 이 회충, 요충 등의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입니다. 수의사들이 소와 말 같은 동물의 구충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웬일인지 팍스뉴스 등 보수 매체에서는 최근 몇 달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언급됐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은 이 약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아이버맥틴이 인기 있는 주제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통상 아이버맥틴 처방전은 일주일에 약 3,600건 정도 발부됐는데 올해 1월 초에는 10배가 넘는 3만 9천 건으로 늘었고요. 이달 중순에는 8만 8천여 건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통상적 수치와 견조 24배나 증가한 겁니다. 식품의약국 FDA도 지난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당신은 말이 아니다, 소도 아니다, 진지하게 말하는데 멈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작용도 늘고 있는데요. 구충제를 마신 뒤 9일간 병원에 입원한 사람,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버맥틴은 5일간 하루 5알씩 복용한 뒤 입원한 사람 등도 있습니다. 과다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신경 손상, 발작, 방향 감각 상실, 혼수 상태,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BTS 좋아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K-팝 아이돌 BTS인데요. 이곳 미국에서의 인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BTS 인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재가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BTS에 대해 미국 팝 음악계의 일각에서 빌보드 차트 순위 조작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BTS는 인터뷰로 정면으로 반박하며 옳지 않은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빌보드지는 BTS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가 싱글 차트 1위를 하는 동안 미국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두아 리파 팬들이 BTS 팬클럽 아미가 차트 순위를 조작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썼습니다. 빌보드는 이어 BTS 싱글곡을 구매하는 아미의 노력에 힘입어 BTS가 동시대 팝 가수보다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적어도 차트 1위로 올라섰다며 차트 조작 주장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에 BTS 리더 RM은 공평한 질문이라면서 1위 곡 선정과 관련해 빌보드 내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면 규칙을 바꾸고 스트리밍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빌보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곡 판매와 다운로드로 1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우리와 우리 팬들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보이밴드마다 K-팝 그룹이고 높은 팬 충성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에 쉬운 표적이 되는 것 같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 신영재 대표도 차트 조작 주장과 관련한 같은 질문을 받고는 BTS에 따른 음악 시장의 발전이 일부 사람들에게 머리를 극적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시장의 다운로드만으로 손쉽게 1위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BTS 노래의 영향력과 그러한 성취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BTS가 시샘스러운 악재를 뚫고 오랫동안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요일 뉴스톡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